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떠들고 있다가 떡을 준다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떡이 좋습니까? 오늘은 우리 건학 4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설립자 어르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선문대학은 어떤 정신으로 만들어졌는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가을에는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가을이 왔는데 어디? 단풍도 좋고 햇살도 좋고 공기도 좋고 하늘도 맑고 아주 기분 좋은 계절인데, 가을에는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무슨 생각? 여러분, 가을은 성찰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가을에는 성찰하라 그랬어요. 온 천지 만물이 모두가 다 결실을 맺습니다. 사람도 결실을 맺어야 돼요. 자연을 보면서 지난 1년을, 지난 생활을 스스로 성찰할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성찰하는 능력은 인간에게만 준 축복입니다. 동물에게는 성찰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성찰할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찰하는 사람은 사람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요, 성찰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의 가치를 많이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자, 성찰합시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선문대학 어떤 대학인가? 여러분, 선문대학 어떤 대학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선문대학생 하면은, 자, 선문대학 어떤 대학인가?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아, 우리 선문대학 어떤 대학이다.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뭐라고? 제가 물을 때 여러분들이 답을 주지 않으면은 오늘 떡 주는 일은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해주실 걸로 알고 떡을 자그만치 쌀을 5가마 삶아서 떡을 만들었는데, 자, 여러분에게 선문대학 어떤 대학이다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한 단계 더 나가서 선문대학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방금 사회자가 최근 중앙일보에서 전국 대학을 평가해 가지고 선문대학에 대한 좋은 평가가 나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는 우리나라 신문 가운데서 가장 대학 평가를 깊게, 높게, 전통 있게 해온 신문사입니다. 중앙일보에서 대학의 모든 걸 다 평가해 봤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4가지 분야를 평가했습니다. 하나는 교수 연구 능력이 어느 대학이 제일 좋은가? 탑 10. 두 번째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 여건이 어느 대학이 제일 좋은가? 탑 10. 그리고 학생 취업 성과는 어느 대학이 제일 좋은가? 네 번째, 평판도 탑 10은 어딘가? 이렇게 중앙일보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교수 연구 능력, 우리 대학교 탑 10에 못 들어갔어요.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고려대, 이화여대, 중앙대, 연세대, 서강대, 경희대, 한양대가 들어갔어요. 근데 학생들에게 가장 잘해주는 대학, 장학금 1위, 교육비 환원율 1위, 기숙사 수용률 1위, 학생들에게 가장 잘해준 대학을 또 10개 발표했는데 1등이 서울대예요. 2등이 성균관대, 3등이 연세대, 4등이 한양대, 5등이 선문대학, 이렇게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가장 교육 여건을 잘해주고 있는 대학이 우리 선문대학교예요. 여러분, 선문대학 알았어요? 어떤 대학인지? 그런데 이것 말고 또 있어요. 전체 지방대학을,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을 분리해 가지고 또 평가해 봤습니다. 우리 선문대학은 우리나라 지방대학 가운데서 종합지수가 4위가 나왔어요. 선문대학은 지금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다. 여러분, 선문대학의 변화를 느끼고 있나요? 선문대학의 변화를 느끼고 있으신가요? 오늘 떡은 대답한 사람만 주기로 하죠. 자기 스스로 대답했으면 가져가고 대답하지 않은 사람은 양심껏 가져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선문대학이 이렇게 평가받는 것 말고 정말 선문대학은 어떤 대학인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거든 선문대학 어떤 대학이냐?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그 답은 선문대학은 대한민국 대학 가운데서 가장 열린 대학입니다. 선문대학은 벽이 없는 대학, 선문대학은 감추임이 없는 대학, 선문대학은 열린 대학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린 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열림과 닫힘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북한 사회, 한마디로 말하면 닫힌 사회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창조력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열린 사회란 창조력이 있습니다. 자율과 자유가 있습니다. 주체성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강합니다. 우리 선문대학은 우리나라 대학 가운데서 또 세계 대학과 비교해 본다면은 이 부분에서는 가장 우수하고 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우리나라에는 200여 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80여 개가 종립대학입니다. 종교가 설립한 대학들입니다. 우리 선문대학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종립대학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채플에 목사님도 오고 신부님도 오고 스님도 오고 원불교 지도자도 오고 모든 종교 지도자를 다 초청하는 대학은 우리 선문대학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 역사 이래 가장 큰 갈등과 전쟁의 벽을 만들었던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종교적인 이유였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가장 열린 대학 선문대학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이걸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선문대학 어떤 대학인가? 열린 대학이다. 두 번째, 또 인류 역사 이래 가장 큰 갈등 가운데 하나가 인종차별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인종차별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선문대학교 가장 전 세계 약 90개 나라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 대학입니다. 가장 열려있는 대학입니다. 우리 선문대학교는 우리 대학을 설립하신 설립자 어르신의 가치 철학에 따라서 하늘 앞에 열려있는 대학, 사람 앞에 열려있는 대학, 자연 앞에 열려있는 대학, 종교, 인종, 이념, 국가를 초월한 열려있는 대학, 바로 우리 선문대학교입니다. 따라서 우리 선문대학생들이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의 삶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기독교도 알아야 됩니다. 불교도 알아야 됩니다. 이슬람도 알아야 됩니다. 무신론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통일교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수용해낼 수 있는 그런 인재, 바로 우리 선문대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인재상입니다. 따라서 우리 선문대학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게 되면은 선문대학교의 가장 큰 특징 하나를 말해보시오 라고 말하면은 우리 선문대학교는 벽이 없는 열린 대학이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그런 대학에 생활하고 있는 선문대학생들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열린 대학에 다닌 우리 선문대학생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예, 열린 사람입니다. 선문대학생은 열린 사람. 열린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는 모든 민족과 인종을 넘어서서 위대한 인류 역사의 스승들이 계십니다. 공자님도 인류 역사의 큰 스승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큰 스승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마호멧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가세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설립자 어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유산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시대를 넘어서는 정말 위대한 스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스승들의 공통된 특징 하나를 말해보라고 한다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열린 사람이에요. 어디도 장벽이 없는 분들, 어디에도 거리낌이 없는 분들, 바로 인류의 스승들입니다. 공자님이 어느 날 제자랑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대화를 하면서 가르침을 주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큰 길가 옆에서 지금 떠들고 있는 학생과 똑같은 학생인지 모르겠어요. 한 청년이 길가에서 큰 일을 보고 있었어요. 공자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청년을 불러가지고 혼을 냈습니다. 왜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게 그 길가에서 그렇게 큰 일을 보고 있는가 구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가르침을 받고 부끄러워서 손으로 머리를 싸매고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또 한참 제자랑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한 청년이 아예 길 가운데서 일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공자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청년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아까 길가에서 일을 보고 있던 청년은 호되게 꾸중을 했는데 길 가운데서 일을 보고 있는데 공자님이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제자들은 긴장했습니다. 저놈 죽었다 오늘. 아까 길가에서 본 청년도 혼이 났는데 길 가운데서 일을 보고 있으니 저놈 오늘 죽었다. 근데 공자님은 가까이 가시다가 슬그머니 피해서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아까 길가에서 일을 볼 때는 큰 꾸중을 하셨는데 길 정중앙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왜 공자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실까?
물어봤어요.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인류의 스승 공자님 대답하시기를 저놈은 구제불능이다. 말해서 들을 놈이 아니다. 저놈은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열린 사람입니까? 이 청년은 사회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속에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속에 갇혀버리면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스승인 공자님의 가르침도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열린 사람이란 사회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성이 있다고 하는 말은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와 건전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열린 사람입니다. 따라서 열린 사람이란 자기 주체성이 분명한 사람이다. 주체성이 없으면 결국은 다칩니다. 자기 소신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회를 볼 줄 아는 사람, 역사를 볼 줄 아는 사람, 옆에 있는 내 이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곧 열린 사람이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열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인류의 스승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가 어느 날 이렇게 한 3,000명 모인 자리에서 크게 설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온 사람 가운데 오늘 떡 받아 먹지 못할 사람 같은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을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로마 편에 서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가는 아주 질타받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제 설법을 하시는데 이 사람이 숨어서 그걸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밖으로 노출되면 다 자기도 손가락질 할 텐데 어떻게 할까? 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직접 좀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볼 수는 없고 이게 어떻게 할까 갈등한 거예요. 철저하게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으로부터 질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예수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인류의 스승한테 가르침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키가 적어서 스승이 보이지 않으니 스승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자기 부끄러움을 노출시켰습니다. 다들 손가락질했죠. 저게 누구야? 우리 세금을 걷던 삭개오가 아니야? 질타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려와 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저에게 너희 집에 가서 머물고 싶다. 이런 가르침이 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열린 사람이란 용기와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도전의식이 없다. 용기와 결단력이 없다. 그러면 절대로 열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문대학생들 용기와 결단력이 있나요? 대답이 적어요. 오늘 떡을 자그만치 5가마를 했는데 3가마밖에 나가지 않겠네. 여러분 용기와 결단력이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세 번째로 열린 사람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말하려고 하면은 첫째 뭘 해야 돼요? 말을 하려면은 먼저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사랑을 줘야 합니다. 내가 들어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내가 먼저 사랑을 주어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다시 말하면 열린 사람이란 먼저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먼저 해주면 나도 하겠다, 이건 다친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반응을 보겠다, 그건 열린 사람입니다. 먼저 하는 사람, 먼저 자기를 노출시키는 사람, 먼저 상대를 들어주는 사람, 바로 열린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선문대 학생들이 열린 대학에서 열린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열린 행동의 가장 첫 번째는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인사하면 상대가 가슴을 엽니다. 상대가 먼저 인사 받고 내가 인사하겠다, 이건 선문대 학생이 아닙니다. 그건 다친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는 사람, 그리고 상대가 인사를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내가 먼저 인사하는 사람, 내가 먼저 말을 거는 사람, 바로 열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에 친구 앉아있는 사람은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은 쳐다봐봐요. 옆에 저를 보지 말고 옆에 사람은 쳐다봐봐요. 아니, 아는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을. 옆에 친구 모르는 사람, 자, 인사만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만 해보세요. 서로가 인사 한번 해봐요. 자, 하나 둘 셋. 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문대학교로 오면은 총장한테 부럽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뭐가 부럽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 선문대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그렇게 인사를 잘합니까? 전국 대학 가운데서 가장 인사 잘하는 사람은 우리 선문대학교 학생. 여러분, 맞습니까? 고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가을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생각하는 계절입니다. 가을을 흔히 독서의 계절 말하고 있지만, 이제 독서를 넘어서서 지금 우리는 창의적인 생각, 자기 성찰의 생각, 자기를 되돌아보는 생각, 가을은 생각하는 계절입니다. 무엇을 생각할까? 바로 우리 선문대학은 어떤 대학인가? 선문대학생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문대학교 설립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열린 대학으로서의 거나 기념을 살려나갈 것입니다. 우리 선문대학교 인재상 인격자가 되고 전문인이 되고 세계 시민이 되는 것,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방팔방으로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열려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자기 주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만이 자기를 열 수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 그건 가장 닫혀있는 것입니다. 설령 내 생각이 틀려도 생각이 있는 사람,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열리는 사람은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결단과 용기가 없으면 절대로 상대에게 자기를 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열리는 사람, 먼저 하는 사람입니다. 인사도 먼저 하고, 먼저 듣고, 먼저 주고, 먼저 말하는 사람, 바로 열린 사람입니다. 학생 여러분, 이제 우리 선문대학교가 어떤 대학이냐 물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린 대학이고, 선문대학생 어떤 학생인가 라고 물으면은 선문대학생 모든 분야에서 가장 열려있는 사람, 선문대학생 가장 가슴이
넓은 사람, 서문대학생 가장 생각이 넓은 사람 맞습니까? 고맙습니다.